안녕하세요. 오늘은 썬팅 다이하려고 또 외부로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이날 날씨가 폭염이라 굉장히 더웠습니다. 지금 에어컨 정비는 끝나서 이제 시원한데 이 외부로 들어오는 이 자외선이라든가 이 열차단이 안 돼서 실내가 매우 지금 뜨겁거든요. 지금 썬팅지를 보시면 이 보라색 빛이 도는데 이 필름지가 탈색돼서 이 수명이 다한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제 검은색 비닐봉지로 하면 이 썬팅 제거가 이제 쉽다고 하던데 제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이 윈덱스를 뿌리면 이 썬팅지 이제 본드 성분을 얘가 이제 약화시키거든요. 그리고 검은색 비닐을 이렇게 붙이면 이 창문의 온도도 올라가고 얘가 열을 가다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썬팅지 제거가 이제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라 같은 거로 해서요, 좀 이 검은색 비닐봉지가 유리에 좀 타이트하게 붙게 이렇게 이제 밀착시키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1시간 정도 이 뜨거운 햇볕 아래 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붙여놨거든요. 이 붙여놓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제 썬팅 필름 제거하는데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이 열풍기나 이제 스팅기 없어도 되겠던데요, 제가 해보니까. 저렇게 이제 커터 칼로 이렇게 그어놓고 썬팅지를 쭉 잡아 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되던데요. 근데 저렇게 안 하고 그냥 띄게 되면 막 썬팅지가 쪼각쪼각 떨어집니다. 그럼 저거 치우는 것도 이제 일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본드가 약간 좀 남아 있더라고요, 이것도. 도어 트림 없이 이제 반반사 필름을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작업이 영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외부에서 작업을 했는데 이게 너무 더워서 이제 영상을 지금 못 찍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센터가 안 맞아서 이 필름이 씹히는 소음도 지금 들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mm 정도 이 사이드 쪽이 이제 집어넣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 도어 트림 없이 작업을 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단 쪽에도 이렇게 기포가 여러 군데 이렇게 발생됐거든요. 이 초보들이 이 도어 트림 없이 이 썬팅을 하면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벤츠나 BMW, 아우디, 이게 르노 차량들, 유럽 차량들이죠. 이 사이드 쪽 프레임이 이 깊이가 넓습니다. 이 넓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유리가 이제 깊이 박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쪽이 빡빡한 이제 세모블딩으로 되어 있어서 이 필름지 넣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씹힌다든가 구겨지면 이 썬팅지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 지금 턱도 있고 이 유리기어 쪽에도 이제 깊이가 깊고 이 공간이 좀 빡빡해요. 그 안쪽에도 이제 필름지 넣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현기차들은 여기 사이드 쪽에 여기 소나타 쪽 같은 거 보면 여기 쪽 유리도 이렇게 또 있어요. 그 벤츠 차량 보면 이제 상당히 이 프레임 쪽도 유리가 이제 깊이 박히거든요. 우리 차는 좀 얇은데 이 아마도 이제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유리가 이제 깊이 박히게 이제 프레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반떼 XD 타다가 이 벤츠 차량 한번 타보세요. 이 외부 소음이 안 들어와요. 이 급 차이가 크다고. 제가 이제 유튜브 썬팅 다이 영상을 이 조회수 높은 순으로 이렇게 쫙 봤거든요. 도어 트림 없이 시공한 영상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 보시면 차량들이 다 옛날 차예요. 뭐 프라이드, 아반떼 XD, 뭐 옛날 모닝, 뭐 마티즈. 2010년식 이전 차량들로 이루어졌어요. 어떤 영상은 이제 포토 차량인데 이제 도어 트림 없이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이 신형 카니발이라든지 K5, 산타페 같은 거는 전부 도어 트림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옛날 차들은 이 프레임 깊이가 짧고 이게 유리가 깊이 안 박힌다는 얘기인데요. 도어 트림 없이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 아주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들 보고 따라 하시면 이 초보자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무조건 실패합니다. 여기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여기도 지금 차량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좌측 프레임이 굉장히 짧거든요. 자기 입맛에 맞는 차량들로 이제 구성된 영상들이에요. 이 설명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유럽 차량들은 여기가 이제 사이드 쪽에 이제 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이제 마스킹을 해야 이제 기포가 이제 안 생기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인터넷 썬팅지를 구매해서 이 전차종 도어 트림 없이 깔끔하게 붙이면 그분은 완전 고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즘 이제 현기차 신형들도 이제 도어 트림 안 하고는 다이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러면 이 도어 트림을 해서 이 다이를 해볼게요. 저도 이제 처음 다이 해보는 거라 잘 할 수 있을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SM3 차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T20 별각이랑 T30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예. 저기가 이제 T20짜리 들어가는 곳이고요. 저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초보자들도 이 썬팅지를 깔끔하게 이제 시공하는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유리기어를 빼서 붙이자. 좀 무모한 짓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전문가처럼 깔끔하게 이제 시공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전차종 도어 트림을 무조건 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난 죽어도 도어 트림을 할 수가 없다. 좀 이런 정비하는 측면에 좀 약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 측면을 10mm 이상 잘라내세요. 그리고 하단 쪽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재단을 하세요. 잘라버리라고. 그 인터넷 이 필름지들이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좀 크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네캐치죠. 이제 T30짜리 이제 별각이 들어가고요. 이제 저거 말고, 이제 수공고 말고, 이제 그 전동 임팩 렌치가 있어요, 별각이. 이제 그거도 하나 좀 사야 되겠습니다. 알리에서 지금 팔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네캐치 LED거든요. 이제 밤에 저 LED를 이렇게 딱 손잡이 안에다 이렇게 작업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이뻐요. 근데 지금 저게 지금 끊어졌는데, 이제 저런 작업을 해놓으면 이제 썬팅집이나 이 정비사분들이 싫어하더라고. 저걸 또 이렇게 새로 장착하려면 또 이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 살려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T30짜리 별각 들어가죠. 여기 하단 쪽에는 이제 T20짜리 별각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바깥쪽 사이드 쪽에 이렇게 T20짜리 별각이 들어갑니다. 이 영상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돌려봤습니다, 화면을. 그리고 이제 스틸 리무버로 해가지고 저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되세요. 이거 작업하실 때 그 도어 트림 핀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개 이제 좀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그 다인 에소텍 6.5인치짜리 이제 스피커거든요. 저게 이제 명품 스피커인데요. 저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출해서 무출로 지금 개조한 차량인데요. 그 오디오 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이 운전석 스피커가 좀 잘 안 나오더라고. 미세하게 나오는데, 저게 원인이 이제 뭐 옴수를 측정해 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스피커를 바꿔보면 알거든요.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지금 테크가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테크가 이제 P9RS인데, 그게 좀 문제가 좀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 스피커랑 이제 테크도 좀 한번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세무 몰딩을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이거 제거하고 안 하고가 이 필름지 붙이는 데 있어서 이게 체감이 크거든요. 맞았습니다. 빼도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손 깊이를 넣어봤는데요. 이게 손 한마디까지 들어갑니다, 유리가. 이 도어 트림을 안 하고 하실 분들은 이만큼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반사 필름지가 이제 두꺼워서 이제 붙이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저걸 잘라서 한번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때까지 유튜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전해 볼 거예요, 이것도. 세 번째는 이 고리를 사용을 하세요. 다이소에서 한 1,000원이면 파는데요. 저게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작업하는데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저게 없으면 이 커넥터를 뺐다 꼈다 해야 되거든요, 윈도우를 올리려면. 근데 저거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이 썬팅지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 썬팅지 제거하실 때 제가 해보니까 이 정중앙을 커팅을 하세요, 여기를. 이 측면을 커팅하면은 벗겨내기가 어렵더라고. 저렇게 이제 정중앙을 커팅을 하고 양 사이드로 쭉 벗겨내시면 되거든요, 반반씩.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열풍기로 해서 이렇게 썬팅지를 쭉 벗겨내시면 되시거든요. 저 열풍기가 이제 하이코 건데 제가 이제 핸들려서 사용할 때 몇 번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저게 금방 고장 나더라고. 저게 이제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 쿠팡에서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S가 안 돼. 쿠팡에서 구매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고 구매를 하시고요. 지금 저게 이제 고장이 나서 알리에서 이제 모터도 사고 이제 전선도 직결시키고 이제 해서 제가 고쳤거든요. 한번 그것도 다음에 또 영상을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천천히 해서 이 사이드 쪽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이 썬팅지가 이제 그 사이드 쪽에서 끊어지면 이제 조지는 겁니다. 천천히 저렇게 한 번에 쭉 빼시면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이 본드 제거제를 유리에 무조건 뿌려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본드나 잔여물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저 본드 제거제가 이제 PB1이더라고. 근데 저도 사실 몰랐는데요. 저게 PB1을 좀 희석해서 만든 거예요. 그 집에 이제 PB1 있으면 그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저도 집에 PB1이 많이 있는데 몰라서 이제 구매한 거거든요, 사실. PB1을 뿌려놓고 5분 내지는 한 10분 후에 이게 좀 녹을 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저 커터칼 같은 거로 해서 이렇게 본드를 이렇게 제거하시면 되시거든요. 여기 이제 사이드 쪽은 저렇게 커터칼로 해서 이렇게 쭉 제거를 합니다. 이 측면 쪽 이런 데를 좀 잘해야 돼요. 예. 이런 데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다 제거가 되셨으면 이 다섯 번째 퐁퐁물로 이렇게 세척을 해주세요. 이 PB1 성분이 없도록 저 같은 경우는 한 3번, 4번 이상 했거든요. 이 PB1 성분이 있으면 썬팅지 붙이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제 뿌려서 이렇게 세척을 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저 연질 헤라로 해서 유리를 청소할 때 이 썬팅지 붙이는 그 패턴대로 해서 스퀴지 연습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걸 한 6, 7번 정도 했거든요. 내부 쪽도 이렇게 한 3번 이상 하고 외부 쪽도 이렇게 또 한 3번 정도 해보고 저렇게 힘 조절도 좀 해보고 각도 조절도 해봐서 이게 스퀴지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 스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측면 쪽이 좀 빼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위로 해서 좀 커팅을 한 겁니다. 둥그렇게. 저렇게 모서리 부분도 저런 식으로 해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쭉 이물질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거든요. 일곱 번째는 썬팅지 이면지 이제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썬팅지를 이제 안쪽에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스티커 보이시죠? 여기 이제 이면지입니다.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면지 같은 경우 이렇게 만져보면 미끌미끌합니다. 썬팅지는 이렇게 뻑뻑하고요. 이 필름지를 이면지죠. 이면지를 이제 벗겨내야 됩니다. 이면지 벗겨내는 방법은 저 외부 쪽에다가 저렇게 붙여놓고 면도칼이나 이제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시면 되세요,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이빨로도 해봤는데, 그거는 좀 힘들더라고. 이빨 자국 나고 그래서 이 전문가 아니면 저렇게 이제 손톱으로 이제 긁어내시면 바로 벗겨집니다. 다 되셨으면 이게 내부로 와서 이 퐁퐁물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 썬팅지에다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시고. 여덟 번째는 이제 썬팅지 붙이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상단 쪽을 이렇게 이면지를 걷어내시고 이제 센터 잘 맞게 붙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썬팅지를 이렇게 붙이실 때 그 유리를 최대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썬팅지를 붙일 만큼의 최대 높이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저 이제 썬팅지를 이렇게 붙일 때는 그 유리랑 3, 4mm 정도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썬팅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 쪽부터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게 센터를 맞추시면 되세요. 여기 주차장이 조명도 어둡고 습하고 모기도 많거든요. 또 미세먼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마스크 껴야 돼요. 여기 오래된 건물 기계상가 주차장이라
물도 이제 공업용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 가서 바가지에다 이제 수돗물을 퍼왔거든요. 이 공업용수 쓰면 안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최악입니다, 지금 조건이. 눈도 지금 뭐 저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게 잘 안 보여요 또. 아무튼 이거 작업하실 때 이 작업 환경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또 외부에서 작업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햇볕이 많은 곳에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퐁퐁물도 금방 마르고요. 그럼 이제 마르게 되면 썬팅지가 붙어버리거든요. 그럼 작업하기가 좀 이제 까다로운 측면도 있고, 제가 저번에 이제 야외에서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게 날이 아무리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중간에 센 바람이 한번 불더라고. 그저 부는 과정에서 필름지가 한번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이제 실패했는데, 이거 하실 때 외부에서 하시면 안 돼요. 초보자들은 특히. 9번째는 이 자리 잡기용 스키즈거든요. 이게 퐁퐁물을 이렇게 뿌려 놓으시고, 이 연질 헤라로 해서 살짝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되세요. 필름지가 움직이지 않게 힘을 좀 약하게 준 상태에서 이제 자리 잡는 용도로만 이제 이렇게 헤라질을 하는 겁니다. 여기 반대편도 이렇게. 이 정중앙을 기점으로 이렇게 쭉 하시면 되세요. 10번째는 이제 물빼기용, 이제 마무리용 이제 우레탄 스키즈로 해서 물기를 쫙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썬팅지를 다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저렇게 아까 자리 잡기 용도보다는 약간 힘있게 꾹 눌러가면서 쭉 이렇게 밀어내시면 되거든요. 이 우레탄 헤라를 사용해 보니까요, 이게 썬팅지가 뭐 기스 난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가 좋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연질 헤라로 해서 이 상단 쪽을 겹치게 저런 식으로 쭉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뭐 우레탄 헤라로 해도 되는데, 이제 저 연질 헤라가 좀 이렇게 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너 부분이라 연질 헤라를 사용했습니다. 측면 쪽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쫙.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전문가들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다 되셨으면 윈도우를 끝까지 올려줍니다. 열 번째거든요. 이 센터를 잘 맞춰야 됩니다. 다른 데는 이제 다 비슷하게 이제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 도어 토닝 없이 하게 되면 저 측면 쪽이 지금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씹힌다고요. 구겨지거나. 지금 이제 도어 트림을 한 상태인데도 지금 약간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이 썬팅지 정중앙에서 양쪽 측면 상 하단 전부 센터가 딱 맞아야 돼요. 이 전문가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많은 시공을 해봤기 때문에 촉이 좀 있거든요. 이 썬팅지를 쫙 타이트하게 펴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외부 쪽에 이제 퐁퐁물이 묻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필름지가 이제 쫙 안 펴지거든요. 그 저기를 물로 좀 뿌려서 이제 손도 좀 건조시켜 가지고 좀 이렇게 쭉 잡아 당겨야 될 거로 보여져요. 여기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 썬팅지가 좀 울더라고. 예? 공기도 좀 들어가고 이 물빼기 작업하는 데 있어서 좀 잘 안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요. 이거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쭉 해놨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제 썬팅지 붙여놓은 거 보면 지금 저기가 쫙 안 펴졌어요. 예, 저기 이제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요거 좀 화살표대로 위아래로 좀 쫙 잡아 당겼어야 되거든요. 이 하단 쪽을 이제 그 스키즈를 하실 때는요, 저렇게 한번 쭉 긁어놓고, 저 왜 긁어놓냐면은 이제 썬팅지가 움직이지 말라고 센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렇게 반 정도 겹치게 이 부채꼴식으로 해서 쭉, 그래야 이제 물기가 쭉 빠지거든요. 저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론은 이런데 저는 이제 실전에 좀 전문가들보다 사실 못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 보시면 이제 측면 쪽이 좀 울었잖아요, 두 줄이. 이 저게 아마도 그 썬팅지를 위 아래쪽으로 쭉 잡아 펴야 됩니다. 예. 저는 알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다른 분도 이제 시행착오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저기 울었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저게 이제 제가 해보니까 물기를 못 빼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 썬팅지를 쫙 펴야 돼요, 무조건. 이 스키지는 둘째 문제예요. 이 마지막으로 해서 이 우레탄 헤라로 해서요, 물기를 쭉 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아까는 이제 그 세로로 했는데 이번에 가로로 해서 물기를 쭉 빼줍니다. 이렇게. 이때는 아까 자리 잡기 용도보다는 약간 좀 힘을 좀 주셔야 되거든요. 힘있게 좀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우레탄 헤라가 기스가 안 나더라고. 제가 사용해 보니까 기스가 안 나서 좋아요. 물기 빼기도 좀 잘 되더라고, 이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빼주시고 나서 이제 연질 헤라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뜯네, 이렇게. 약간 좀 뜨거든, 여기가. 마지막은 이렇게 코너 부분이 있어요. 이제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연질 헤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물기를 빼주시면 되세요. 여기 지금 측면 쪽 아까 물었잖아요. 여기를 좀 깊숙이 집어넣어서 저렇게 쭉 빼주시면 되거든요. 천천히 저렇게 쭉 빼주시면 물기가 빠지더라고, 보니까. 예, 지금 사라졌죠, 어느 정도. 그 하단 쪽도 이렇게 쭉 깊숙이 넣어서 이게 물기를 빼줍니다. 근데 저기 하단 쪽이 약간 좀 우는 경우가 있는데 물기를 제대로 못 빼서 우는 경우도 있고, 뭐 먼지가 들어가서 이제 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를 이제 그 신문지 같은 거로 해서 나중에 스키를 이제 제거하면은 이제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또 안 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제품을 구매하면 이제 윈도우가드 이것도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신문지 같은 거예요. 스키 제거제하는 그런 용도인데 저런 식으로 위, 아래, 좌우, 센터 해가지고 초보자들은 전부 붙이는 게 좋습니다. 끼워 넣는 게 좋습니다. 여기 설명서 보시면 이제 24시간 후에 제거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예. 예, 햇빛 짱짱한 날에 될 때까지 저렇게 붙여 놓으시고 하루 이틀 정도 놔두시면 되거든요. 창문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12번째죠. 이제 작업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 하실 때 이제 외부 쪽으로도 항상 보셔야 돼요. 네, 지금 그게 좀 설명이 없네. 작업하면서 이제 외부 쪽을 중간중간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좀 약간 좀 있어요. 예, 여기 약간 물기가 이렇게 있고, 예. 아, 근데 도어트림 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럽거든요. 예, 여기 약간 좀 이렇게 세로로 좀 있거든요, 물기가. 아무튼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해요. 이 도어트림 안 하고 할 때보다 훨씬 잘 됐어요, 지금. 예. 다음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르노차 전차종이죠. 이 장착하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케이블을 미리 결합해 놓고 안에서 밖으로 당겨야 돼요, 저렇게. 당긴 상태에서 저렇게 결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케이블이 안 빠지거든요. 근데 언제 어떤 분은 이제 저거를 장착을 해 놓고 저렇게 장착을 해놓고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케이블선이 빠진다고. 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외부 손잡이든 네캐치든 문이 안 열려요. 내부에서도 안 열리고 외부에서도 안 열린다고. 그래서 저렇게 케이블을 당겨서 저런 식으로 장착해야 돼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사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열 쪽에 운전석이랑 조수석 쪽 썬팅 다이하는 영상을 마쳤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